신장결석과 요로결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쇄성 비뇨기 장애에서 아까 유착이라든지 폐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석에 의해서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에 의해서 이제 교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아서 생기는 건데, 사실 여기에 보시면 신장에도 이런 돌들이 좀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생길 정도로 이렇게 신장은 좀 본인이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 좀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신장 또는 요관에 이제 결석이 형성되는 거를 이제 를 보실 텐데, 결석은요 약 한 80% 정도가 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산칼슘과 인산칼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가 지난번에 이제 보셨던 이제 통풍과 관련이 되어 있는 유릭애시드가 이제 로 이제 그 되어 있는 그런 요산에 의한 결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 부분에 가서 결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은 약간 약산성이었죠. 보통 한 6.0 정도 pH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결석은요, 보통 알칼리성 소변일 때 좀 호발한다고 하고요. 요도의 길이가 좀 길어서 그런지, 일단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한 두세 배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은요, 요중 침전물, 수분이 고갈되거나 용질의 양이 증가하면서 용질이 농축이 되면서 안쪽에서 엉키죠. 그렇게 되면서 칼슘, 요산, 인산의 이제 결정 침전물로 되고요. 요의 산도에서 소변이 알칼리화 됐을 때, 그럴 때 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뇨에서의 결정의 응집 인자의 불균형에 의해서 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정 형성의 억제제의 결핍이 있을 때, 그리고 결정 형성 항 억제제의 증가가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약물에 의해서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세타졸라마이드라든지 탄산칼슘, 중탄산 나트륨과 같은 흡수성 알칼리, 그리고 수소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정체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체된 소변에서 쉽게 이렇게 생기는데, 요로 폐색이라든지 부동에 의해서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자주 이제 체위 변경을 해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해주시고, 칼슘 섭취를 해서, 아니, 칼슘 섭취의 감량으로 해서 좀 이제 예방을 좀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릭애시드에서 통풍과 관련된 그 요산 형성, 생성에 대해서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은 퓨린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퓨린이 과다 섭취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험 요인은요, 약물이나 대사, 그 다음에 이 젊은 연령층, 남자, 가족력의 통풍, 그리고 호르몬 요법, 감염,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이, 고혈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생길 수 있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정상인의 약 2배 정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신장결석의 종류로는요, 우리가 페이지 800, 자, 43페이지에 보시면 신장결석의 형성 요인 및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칼슘석, 요산석, 시스틴석, 감염석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책에서는 이제 감염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트로바이트석이라고 이제 감염석은 이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 넘겨보시면 그 스트로바이트석을 이제 적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칼슘 결석은 아까 75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사진을 찍었을 때 KUV를 찍었을 때 하얗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요산 결석이라든지 시스틴, 스트로바이트석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칼슘이기 때문에 뼈하고 성분이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잘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칼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뼈의 재흡수율이 상승이 되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동, 빠jet질병, 종양으로는 골려나 쿠싱 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혈액 내에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배출이 되면서 좀 만들어지는 거를 좀 특징적으로 하고 있고요. 칼슘 섭취가 과잉이 되었거나 신세뇨관이 손상이 됐거나,
그 다음에 해면신 등에 의한 그 신장 기형일 때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산결석은 요산 생성 억제. 그래서 여기에 거의 이 칼슘 결석과 요산 결석이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요산 생성이 이제 그 증가가 되었거나 요산요증 물질이 이제 투여가 됐을 때 생기는 거고, 보통 통풍이 있을 때 요산 결석이 좀 생길 우려가 높다. 그래서 고퓨린 시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에서 이제 그 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요산 결석일 때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통풍 시기 조절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거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양 치료제를 썼을 때도 요산결석이 좀 많이 있다고 하고요. 자, 아까 그 감염결석이라고 했었죠? 감염석이라고 하는 스트로바이트석. 그래서 요로 감염에 의한 결석이고요. 그래서 그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요산이 분해돼서 소변이 알칼리화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여성이나 정체 도뇨 사용자에게 좀 많이 호발하는 게 스트로바이트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스틴 결석이다 해서요. 이거는 시스틴의 재흡수가 감소되면서 시스틴 요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인 선천성 대사 질환을 가진 아동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염색체 질환이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기에 이제 호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여기에 그 보기를 주고요. 여기에서 이 결석을 어떤 것이냐 해서 단순 지식 문제를 좀 묻는 문제로 여기선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결석의 진단검사는 KUB 찍으면 대부분의 결석이 보이죠. 아까 칼슘 결석이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기가 한 2mm 이상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바이트석일 때도 이때도 좀 보이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정맥 신우조영술에서 IVP 해가지고 막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 뒷짝편에 바로 보시면 IVP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따가 지나가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들에 대해서 결석의 원인이나 진단을 좀 보기 위해서요. 결석을 가지고 와서 그걸 좀 분해를 해서 이게 어떤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소변 분석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신장결석이다 이렇게 오면요. 보통 옆구리를 잡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염증의 의사기보다는 이 신장이 이렇게 돌이 끓고 내려가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보면 어떤 이렇게 뭐 염증 물질 WBC가 높지는 않고요. RBC가 좀 높은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틱하게 혈뇨부터 눈으로 보이는 혈뇨까지 해서 소변 분석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결정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혈청 요산 수치 해서 유릭애시드 수치를 좀 보면요. 이게 좀 상승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석의 원인이 유릭애시드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제 통풍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VP는 그때 검사하실 때 한번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상일 땐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여기 돌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딱 막혀가지고 갑자기 소변이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는 돌을 그때 한번 보셨죠? 여기 돌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신장결석의 증상은요, 콜릭 페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돌이 아까 신장에 그렇게 있었었잖아요. 걔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돌이 움직이면 생기기 때문에 얘가 뭐 오늘 생겨가지고 내일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만들어져 있던 게 움직이면서 확 내려가는 거라 예리하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이제 좀 생기는 거고요. 신배 쪽, 그 신장 쪽으로 있을 때는 아까 보셨죠? 신장 안에 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자별 통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신장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쪽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쪽 신배 쪽에 있는 결석에서도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쪽 아래쪽으로요, 신우 쪽이라든지 뭐 요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돌이 막혔다 그러면은 보통 네프로시스,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신수증이 생기면서
거기가 약간 우리한 둔통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 위치에 따라서 이제 통증이 좀 생기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옆구리 쪽, 서해부 쪽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게 되고요. 워낙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진통제로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세타미노펜 나부랭이는 쓰지 않죠. 그래서 통증일 때 0점에서 10점까지 우리가 통증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3점까지가 아세타미노펜 쓰고 4점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7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엔세이드 쓰죠. 그죠? 그래서 보통 뭐 타라신이라든지 트리돌이라든지 이런 걸 갑자기 좀 끊어져서요. 자, 7점 이상일 때는 보통 마약을 쓰죠. 그래서 이 환자들은요, 웬만하면 오면 타라신을 주기는 하지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좀 써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시는데, 이게, 그 사이즈가 큰 거 말고요. 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얘가 확 스피닝을 하면서 이렇게 확 긁고 내려오면 통증이 완전 미칠 듯이 아프죠. 예,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많이 움직일수록 이제 돌에 많이 움직임이 있을수록 이제 통증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늑골 척추가 갑동해서 CVA 텐더니스 그때 검진할 때도 한번 보셨죠? 그래서 이쪽 그 척추가 이렇게 12번째 척추가 있고 여기 12번째 늑간이 있고 여기 갈비뼈와 척추를 이렇게 각을 잡았을 때 여기가 CVA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두들겼을 때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통증을 느낀다. 이렇게 통증을 좀 심하게 느끼죠. 두들겼을 때. 돌이 울리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결석이 크면 이제 수신, 하이드로네프로틱 키드니가 되면서 이제 여기에 둔통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혈뇨해서 마이크로틱하게 처음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혈뇨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보이는 혈뇨까지 해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균뇨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WBC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로 폐쇄 그리고 폐쇄가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감염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신증 아까 설명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수분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 수분 권장량은 2000cc죠. 2000cc인데 이 환자는 3000에서 4000cc 이상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을 증가시켜 결석은 이제 배출시킨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환자가 3000에서 4000 먹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맹물 먹기 힘드니까 여기에다가 비타 500 뭐 이런 걸 좀 섞어서 먹는다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환자 갑자기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날 멀쩡해졌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해결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물은 안 들어가서 맥주를 클럽 가가지고 3000cc를 먹고 밤새 놀았대요. 예, 그랬더니 움직임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소변이 이제 빠져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 돌은요 빠져나오면 드라마틱하게 괜찮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자 괜찮아졌다 이러는데 환자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맥주 먹고 클럽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 환자가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석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꺼지로 소변을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환자들 말에 의하면 이제 여자들은 좀 그게 좀 안 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기에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서 오줌 누는 소변기에 뭔가 팅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결석이 배출되면요 그 돌은 어떻게든 수거를 해서 갖고 와서 성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환자한테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약은요 통증 조절에서 거의 마약성 진통제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니면 엔세이드 이렇게 쓰고요 항경련제도 좀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그쪽에 이제 요 정체가 있으면서 감염증들이 있었거나 이러면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칼슘 함유 결석은 디아자이드계 이뇨제를 쓰고요. 유릭애시드가 함유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그때 통풍 치료제들 알로퓨리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틴 함유 결석이라면 캡토프릴 같은 거를 투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이요법 준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요. 감염 예방하시고 보행 권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이 관련해서는요 칼슘이다 칼슘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이 있다 이러면요 칼슘 우유 먹지 마세요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칼슘과 관련된 음식들을 다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저칼슘 시기를 했더니 아시죠? 칼슘이 혈액에서 빠지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극이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본에 연락을 해가지고 본에서 칼슘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혈중의 칼슘 농도를 올리죠. 그렇게 했더니 뼈에 탈칼슘화가 초래되면서 뼈가 약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그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칼슘 시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과량 말고 적절하게 칼슘 섭취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트로바이트 결석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적색 고기나 고기 내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소변의 인산 내용물을 감소시키며 결석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스트로바이트 결석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리게시드에서는 고기 내장이라든지 가금류, 생선, 육즙, 적포도주, 정어리와 같은 이제 퓨린 섭취를 이제 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틴 결석일 거에는 이제 하루에 3리터 이상씩 경구로 수분 섭취를 이제 권장을 해서요. 소변 희석을 해서 시스틴 결정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부분, 요 부분도 정리를 꼭 해놓으시는데 칼슘은 저칼슘 시기는 하지 않는다. 여기에 스트로바이트석 같은 경우에 적색 고기 이런 것들 안 먹는다. 유릭 애시드에서는 이런 그 통풍 조절할 때 그때 했던 시기 한번 정리하셨잖아요. 그 부분 가셔서 뭐 제한 시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권장 시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거기에 이제 근골격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이참에 한번 더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틴 결석은 하루에 3리터 이상 경구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요로 결석을 그렇게 뭐 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줄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빠지지 않는 거는 결국은 밖에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SW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마무시하게 이게 비쌌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막 100 몇십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의료보험에서는 6회까지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이게 보험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요. 그렇게까지 많이 비싸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계 자체가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생긴 이제 이 기계들을 좀 이게 좀 많이 비싼데 저기 동서울 터미널 혹시 가보시면 그 오른쪽 편에 건물 길 건너에 건물 하나 있죠. 거기에 보시면 비뇨기과 건물인 그 외래 그 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결석 전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대부분 24시간 하면서 이런 기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결석 부위에 집중적으로 충격파를 줘가지고 이렇게 빼게 되는 거고요.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돌들을 빠다다다 깨가지고 충격파를 줘서 돌을 깨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얘가 배뇨통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이 통과할 때 통증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시술 잘못 받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약을 좀 주시면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고요. 수분 섭취 증가하고 소변을 걸러서 결석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에 혹시 이제 뭐 그쪽으로 이제 충격파를 쏘다 보니까 이제 멍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길 수가 있다. 수일간 혈뇨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발열, 오한, 폐혈증, 혈종, 심혈관계 이상, 장폐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로 해서 스텐트 삽입술이라든지 역행성 요관 경술, 그 다음에 경피적 신루 요관 결석 제거술 이런 것들.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내시경을 삽입해서 이제 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빼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ESWL 이런 식으로 해서 깨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기계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환자는 생겨 있는 쪽, 양쪽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쪽이 좀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대고 충격파
살을 이렇게 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수술해가지고는 개방형 요관결석 제거소에서 옛날에 ESWL 나오기 전에는 다 열었어요. 근데 한 번 생기는 체질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배를 여는 게 참 이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이젠 조개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뭐 개방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없고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좀 제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수술하시고 잘 이제 엮어주시면 되시는 거 있고요. 자, 여기에서 교육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 3리터 이상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결석 예방 위한 식이 섭취, 그 다음에 여기 일상활동 증진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좀 삼가하셔라. 물이 농축이 되면서,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간 누워있으면 본에서 칼슘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이런 경우에 좀 결석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배드리드로 누워있는 환자도 체위 변경 자주 주시고 움직임을 좀 줄 수 있도록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요로 감염이 있다 그러면 처방된 항생제를 끝까지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 중요하게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뇨 관리, 이게 또 재별이 제일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결석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추후 진료 교육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신생물은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